이 몸이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는 기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몸이냐? 우리는 이 사회적인, 어쩌면 문화적인 것하고 전혀 동떨어지지 않는 우리의 몸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아팠어요?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마침 약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약이 떨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도 집어서 봉투에 넣어서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먹으면 실제로 낫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낫습니다. 낫고 그런 경험, 많은 그런 경험들이 많죠.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잘 먹는 약이 있어요. 드라마틱한 효과니까 머리 아플 때마다 먹는 약이 있는데, 근데 잘 먹다가 어느 순간에 이 약이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내지는 뭔가 이 약이 유통기간이 지났을 것 같은 불안한 생각들이 들면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경험들은 해보셨을 테고, 실제로 유통기간이 지나건 안 지나건 가짜가 아니면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해서 우리 몸이 변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많다는 걸 우리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 몸은 그런 몸에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자, 그런 몸이다라는 거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주변에 있는 그 환경에 대해서 일정하게 영향을 받는다. 물론 우리 몸이라는 게 어떤 현상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고 관계없이 반응하는 점도 있어요. 분명히 예를 들면 의식불명의 환자들이 약을 써서 쇼크해서 깨어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몸에서는 항상 우리의 생각이 먼저입니다. 왜 생각이 먼저냐?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먹고 싶다라든지,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먼저 갖게 되죠. 왜? 먹어보고 나서 그것을 말하기에는 이미 늦은 단계가 되니까.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반응하는 양상이고, 자, 우리 몸의 병도 사실 그렇게 해서 많이 옵니다. 넘어갈까요? 자, 결국은 그런 개념에 의해서 이 동아시아 의학은 어떤 개념을 설정해 왔냐면, 이 그림 그대로예요. 우리가 봄이 되면 나무에서 이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위에서 태양이 내려지죠? 그리고 싹이 올라옵니다. 태양이 점점 강해지죠? 올라와요. 사실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간다는 상황을 보면 되게 나무로서는 무럭무럭 자라가니까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나무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에요. 왜냐? 자, 이 태양열에 의해서 자기 어떤 개체가 타죽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밑에서 양분과 수분을 빨아올리죠. 빨아올리는 결과로 해서 나무는 그 반대급부의 자연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거지, 절대로 이 나무가 저 태양열을 보고 행복함을 느낀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 위에서 받는 이 에너지의 양만큼 자기도 어떤 에너지를 발휘하지 않으면, 자, 이 균형이 깨지면 이 나무는 고사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전혀 외부적인 자극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나무는 생장을 멈추게 됩니다. 자, 이 개념, 이 그림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개별적인 의미로 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반응하면서 적응하면서 실은 커온다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이 이 동아시아 의학에서 인간이라는 생명체라는 것을 규정하는 첫 번째 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그림들 제가 그려봤는데, 결국은 이런 우리가 생명의 장이라는 걸 만들어요. 생명의 장이라는 걸 만듭니다. 생명의 장이를 만들고, 우리가 생명의 장이라는 것을
가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 결국은 우리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아까 말했던 그 나무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 자극들이라는 건 인간의 활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방면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형으로 표시하는 도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문헌들 보면은 이제 저런 그림들, 이런 그림들은 다 이런 개념에 의해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현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자극이 주면 그 자극에 맞춰서 우리 몸에 그에 걸맞는 자극, 또 이런 자극이 오면 이런 자극, 이렇게 해서 완전한 형태의 생명의 장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음에 자, 기공하는 그림인데, 자, 기공하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공하는 그림이면 여러분이 저 사람들을 한번 해볼까? 손을 한번 내보고 한번 더 보세요. 자, 기공의 원리는요, 뻗으면 안 되고 살짝 힘을 빼야 됩니다. 자, 이게 기공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공이 되는 것 됐습니다. 자, 여기서 힘을 빼는 이유는 뭐냐? 힘을 빼면 소위 말하는 이 우주의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실제로 우주의 에너지가 들어오냐 들어오지 않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마 안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주의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몸을 어때요? 가장 올바른 자세, 가장 편안한 자세, 그런 상태로 이제 만드는 그 과정들입니다. 과정들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어떤 사람의 어떤 건강, 어떤 질병 치료 이런 걸 했을 때 결국은 그걸 설명하는 기준 뭐냐? 자, 우주에서 오는 에너지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어떤 자세, 모양, 운동을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소위 말하는 이 경락이라는 선, 경혈이라는 침자리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선들이 그려져 있는 옛날 그림입니다. 이런 선들은 뭐냐? 우리가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그 라인이라는 일종의 가설입니다. 가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공들 이미지가 있고, 자, 기공들도 마찬가지. 이런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하게끔 우리가 힘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몸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어떤 흐름에 맞춰간다는 그런 상태를 어쩌면 이제 가장 건강하고 편안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림이고, 넘어가서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생명의 장을 개념적으로 이제 표시한 그림입니다. 자, 우리 몸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종의 하나의 생명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원형의 어떤 모양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명 현상을 만드는 어떤 개체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 에너지는 어디에? 가장 깊은 데 넣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몸을 싸고 있는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은 좀 다쳐도 좀 덜 치명될 것들을 바깥으로 놓게 됩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되어 있고.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더해갑니다. 자,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생기냐? 어떤 의식이 생긴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어떤 인체를 이해하는 구조에는 점점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게 뭐냐? 우리 몸에서 우리 인간을, 자, 여러분의 모습을 열어보지게끔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코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한자로는 저 정자를 씁니다. 그리고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명확하게 규정된 건 없지만 여하간 개념적으로나마 우리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이런 기의 밀집도와 순도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동양에서 보는 어떤 물질과 영혼의 구분은 사실은 모호한 거죠. 몸이며 이게 마음이라는
의식은 사실 이 그림에서부터 나오는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특별한 이야기인데 가능성이고, 그리고 이런 전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에너지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의 의식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이 피라고 하는 것들, 혈액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안에도 일정 부분 약간 정도의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피가 마른다는 표현을 쓰시죠. 피가 마른다는 어떤 건데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건지 사실 우리 몸이 바짝바짝 말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신선이라는 사람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생명 에너지를 직접 하면 할수록 어때요? 사람의 의식의 활동은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건강하면 건강해질수록 사람은 총명해지고, 총명해지다 못해 심지어 어느 것까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제3의 영역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게 동양에서 보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신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약간 이 그림들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고, 넘어가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병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아까 그 색깔 이제 채도 달라지는 그 그림들을 나왔다시피, 자, 그 그림에서 이제 이런 하나의 개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우리 몸에서 생명을 좌우하는 생명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에서 발현되는 뭔가 우리가의 의식이라는 게 존재하죠. 자, 그러면 그 외의 것들, 우리 몸의 에너지와 어떤 의지에 의해서 어떤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활동 내지는 물질, 어떤 몸체 이런 것들을 다 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용어들은 뭐 여러분들 외우거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자, 동양에서는 이 과정을 이런 그 양파 껍질 비슷한 그 층차 구조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아플 때나 아니면은 정상적인 활동을 할 때 이런 이제 단계를 거쳐간다는 의미를 하는데, 그리고 이 단계에 대해서 생명 현상이 발휘되는 단계고, 그 다음에 외부 자극을 방어하는 단계고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어느 하나가 아픈 증상이 확 생겨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아픈 상황이 점점 변해갑니다. 어떤 병이든 변해가는 상황을 동아시아에서는 이 층차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그림, 좀 설명이 어려워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중요한 그림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생명의 장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의 장이라고 하는 건, 자, 이 끝이 완전하게 밀폐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밀폐되어 있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뚫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피부 조직이라는 게 많이 뚫려 있죠? 여러분 책상 서랍에 손 한번 넣고 살짝 만져보세요. 만져보셨어요? 만져보세요. 싱거우세요? 만져보세요. 여러분 만지는 그 손 어딘가에가 아마 화상풍균이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상풍을 걸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몸에 그 에너지의 장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피부가 딱 막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상풍을 앓으려면 여기 상처를 내야 되고, 또 거기가 또 곪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더 몸이 약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실제로
상처를 내서 파상풍이 된다 그래도 파상풍이 생길 여부는 없습니다. 파상풍뿐 아니라 다른 모든 질병도 마찬가지죠. 아무튼 우리는 그런 에너지의 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에너지의 장이라는 게 셀 때가 있고 세지 않을 때가 있어요. 셀 때라는 건 우리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몸의 크기가 한 100유니트 정도 되고 100유니트를 유지하려면 100유니트 정도에 상당하는 에너지의 함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 우리 몸은 아무 문제도 없이 잘 지낼 수 있어요. 잘 지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에너지의 함량이 점점 줄어요. 여러분 과로하거나 무리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의욕도 없어지고 힘이 쫙 처지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면 에너지의 함량이 떨어집니다. 90으로 확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지면 우리 몸은 거기에 상응하는 워닝 사인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감기입니다. 감기. 에너지 함량이 90으로 확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거기에 상응하는 사인들을 내게 되는데 우리 몸이 에너지 함량이 100에서 90으로 떨어졌으면 이건 산수입니다. 정확히 10에 해당하는 영역만큼을 우리 몸이 일부를 양보를 해야 돼요. 그죠? 가위바위보해서 내가 이겼으니까 10원 내놔라 딱 하면 10원을 내놔야 되죠. 10원을 내놔야 아니라 가위바위보해서 너 몸에 일부를 내놔라 딱 하는 거야. 그럼 일부를 내놔야 돼요. 어디를 내놓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 가장 바깥에 있는 가장 그런 데를 좀 내놓겠죠. 그럼 우리 몸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부분이 어딜까? 가장 최외곽이라고 하는 부분, 소위 말하는 아우터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딜까? 코 점막이고, 그 다음에 이 뒤통수 있는 피부 조직들이고, 소위 말하면 입안이고, 편도선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기라고 했을 때 생기는 그 증상들은 그 우리 몸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레이어들이 사실은 기능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콧물, 기침, 그 다음에 뒷골 아프고, 사실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온몸이 떨리고, 온몸이 떨리다 못해 나중에는 막 춥고, 온도 조절 안 되고, 뭐 이런 상황들, 콧물, 기침, 감기, 나중에는 식욕도 없어집니다. 식욕이 왜 없어지느냐? 우리 몸에서 내가 마음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여기가 이쯤 되겠죠? 여기가 항문이면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그죠? 맞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뒤집으면 다시 이렇게 딱 반대로 되잖아요, 우리. 이게 가장 바깥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깥이죠.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안에 트러블도 많아요. 그래서 음식도 많이 가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음식에 대한 알러지도 심하고, 이런 경우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부 트러블인 사람들 가장 대표적으로 해야 하는 식이요법이 음식입니다. 일단 여기를 안정시키면 여기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완전하게 치료는 안 되지만 여하간 밥맛이 없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도 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근데 그거는 대체적으로 가역적인 반응들이에요. 왜냐하면 90에 있다가 다시 이제 100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90에서 보여주는, 감기에서 보여주는 상황들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한테 보여주는 상황들이라는 게 일단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어야 된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쉬면 나와요. 약을 먹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감기. 스트레스가, 근데 이 감기가 언제 생기느냐?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기 언제 생기냐면 환절기에 많이 생겨요.
자, 환절기는 자, 우리가 날씨가 좀 서늘했다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내지는 내지 추웠다가 갑자기 더워졌어요. 더워졌다가 서늘해지고, 사실 우리는 느낌상으로는 되게 어떤 자연스러운 계절의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은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실제로.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뭐 몇 걸음 안 걸음 같지만 내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 자, 앞에서는 땅구멍을 막아야 되고 100%, 뒤에서는 땅구멍을 열어야 되죠. 그리고 어디에서는 뭐 하고. 자, 우리의 뇌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5%밖에 안 된다고 그러지만 나머지 95%는 뭘 하느냐, 그걸 하고 있는 거지. 계속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행위들에 의해서 내 몸을 자연 외부 환경에 적응해 갔다. 그걸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걸린 거 잘 보세요. 환절기 때 과로하면 틀림없이 와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래서 근데 평소에 과로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만큼 우리가 이 자연 환경에 나름대로 적응하는 그 체계가 사실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좀 심한 경우에 어디 곰죠, 여러분들? 피부가 곰거나 아니면 안에 들어가서 장염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에 우리 몸을 완전히 부식시켜서 없애버리는 작용을 합니다. 때로는. 그래야 우리 몸이 좀 나았다. 왜냐면 거기를 내가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다른 데까지 영향을 주니까 거기 이제 없애는 그런 행위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감기 왔을 때 가장 바깥에 있는 그 것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일부를 부식시키기도 하고, 곰난 증상, 염증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인들을 이제 시작하는데,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 수 있는 질병이고, 자, 이런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또 건강해지고, 나름대로 자기 어떤 생활을 조절해가는 힘들을 갖게 되는 건데, 자, 두 번째는 이게 문제입니다. 내 생명 에너지가 100백에서 90이 아니라 한 7, 80, 60 사이로 확 떨어져서 더 이상 내가 생명 에너지를 극복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우리 몸이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우리 몸은 가망 없는 우리 몸에서부터 이제 철수를 하기 시작하죠. 철수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중풍 환자들 아시죠? 중풍 환자의 특징은 정확하게 반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자, 반의 일부가 마비 올 수 있고 완전히 반이 마비 올 수 있고 그렇죠. 자, 반을 마비시키는 이유는 나머지 반을 위해서 좀 더 오래 살기 위한 우리 몸의 방어입니다. 그래서 중풍 환자들은요, 오래 살아요. 그래서 중풍이 무서운 병입니다. 단 쓰지도 못한 방 가지고 병원에서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경의의료원에 중풍으로 입원하면요,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요. 중풍 환자들 보통 한 3년, 최소 3년 잡습니다. 어지간한 집안 거덜을 할 정도죠. 이게 쉽게 터미널까지 안 가요. 왜? 반을 버렸으니까. 반은 오래 살죠. 그리고 그 나머지 반은, 버린 반에서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이제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부식되거나, 썩거나, 이런 데가 사실 없어지는 과정이 자, 거기까지는 그게 중풍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몸의 반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일부만을 버립니다. 간, 폐, 대장 이런 데는. 거기서부터 나의 생명 에너지를 확 걷어들여요. 걷어들이면, 거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썩을 것 같죠? 썩지 않아요. 썩지 않고, 제3의 생명이 또 들어와서 삽니다. 그게 암입니다. 암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생명 에너지를 걷어들이면, 자, 거기를 썩는다고 하는 것, 거기서 염증이 나서, 부식이 나서, 고름이 나고 이렇게 부식시킨다고 하는 건 내 생명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부식 자체도 안 되고, 거기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럼 바뀐 주인은 어때요? 거기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증식하죠. 설마 에이리언이에요? 암 조직에서 혈관을 꺼내서 다른 데다 심어놓고 빨아들이고 또 옮겨가고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실제로 에이리언처럼. 그게 암입니다. 그리고 암 조직이 커지냐 안 커지냐는 사실상은 내 몸이 얼마만큼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결정되는 거지. 암 조직 자체가 어떤 본래 악성이고 본래 양성이고 그런 것은 암 조직도 계속 변해요. 약성이었다가 암성이었다가 변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하는 건 내 몸이 이미 어느 정도 생명 에너지를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또 변화가 있는데 우리 몸에서 새로운 에너지원 자체를 거부하는 반응이 일어나요. 왜냐? 우리가 생명 에너지를 유지한다는 건 계속해서 외부에서 뭔가를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그 에너지원화하고 그걸 또 재생산해 간다는 과정인데 그 자체가 버거운 거죠. 무슨 병이에요? 그 자체를 못하는 거죠. 무슨 병일까?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에너지 합생을 못하게 하는 정도. 자, 그런 게 자, 그런 변화들이 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 우리 몸에서 내가 내 생명 에너지를 지킬 만한 힘이 있느냐. 그런 거죠. 생명 에너지는. 자, 여러분들은 아직 젊고 생명 에너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몸 100이라면 한 150쯤 될 겁니다. 어지간히 문제가 됐으면 안 되죠. 될 텐데. 자, 이제 점점 여러분도 나이를 들고 하면 이제 이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반응해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몸에서 질병입니다. 자, 제가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자, 이 생명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생명 에너지는 자, 어떻게 해서 물론 이제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만들고 가꾸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일부 여러분들에 의해서 조금씩 쌓아갈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신체적인 불편함들은 저 생명 에너지하고 정말로 관련이 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명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넘어가서.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자, 이 생명 에너지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천수에 말하면 천명을 누린다 뭐 이런 것까지도 가능할 건데, 자, 우리 몸에서 그 생명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이 오장과 육부입니다. 오장과 육부라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특별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오장이라는 데서는 뭐 하느냐? 우리 몸에서 정신활동을 주관합니다. 우리 몸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자, 판단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정보가 필요하죠. 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스가 있어야 되죠. 그 소스를 어디서 받느냐? 자, 여기서 받습니다. 눈과 코와 입, 어떤 자극 체계를 통해서 정보를 받습니다. 자, 정보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그 받은 정보를 가지고 가공을 해가죠. 처리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결정을 내리면 그 명령은 어디로 보내냐? 이 육부로 보냅니다. 그럼 육부에서는 뭘 하느냐? 그림이 좀 미숙한데 이 육부에서는 뭘 하냐면 밥을 먹잖아요. 밥이 이제 육부로 들어갑니다. 밥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좀 생각만 하는 곳이고, 여기서 이제 육체 활동을 하는 곳인데, 밥이 입이 들어가서 밥을 소화시킨 에너지를 가지고 오장에서 내린 어떤 그
그 명령에 의해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이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의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이 소위 말하는 그 눈, 코, 입 이런 감각기관으로 정보를 받아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의해서 몸을 움직이는 이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요즘 같은 현대인의 생활은 너무 그 과정들이 복잡하게 일어나고 또 정신활동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유지가 안 되겠지만 옛날에 우리 몸은 한 700만 년 전에 원시인의 모습 사냥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먹잇감을 봤어요. 그럼 그놈을 잡아야 돼요.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작전을 짜야죠. 혼자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사람들 모아야 되겠다. 모아서 어떻게 이혼해서 어떻게 잡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원래 우리의 이 생각이 머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먹잇감을 잡아서 내 입에 넣어야죠. 넣는 과정이 있어야 내 몸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이야기 하지만은, 자, 우리가 이 배를 딱 갈라보면, 5개는 빨간색으로 돼 있고, 6개는 파란색으로 돼 있고,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왜 오장육부라고 했느냐? 이 당시 굉장히 오래된 동아시아의 어떤 관념이에요. 그래서, 그 말하는 오장육부라고 하는 건, 하늘이 6이라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땅이 5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늘과 땅에 맞추기 위해서, 반대로, 땅의 기운을 받는 육부는 6이라고 세팅이 되어 있고, 하늘의 기운을 받는 오장은 5라고 세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건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그 중심의 어떤 조절자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왜 육부가 땅으로 연결되느냐? 우리가 육부로 들어오는, 소위 말해서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다 땅에서 나옵니다. 입으로 먹는 것들은. 그리고 오장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폐가 들어가 있죠. 숨 쉬는 거. 그래서 하늘의 지기를, 하늘의 청기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고 하는 건 잘 먹어야 되고 숨도 잘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숨을 잘 쉬어야, 여러분요, 숨을 잘 쉬어야 된다. 여러분 숨을 1분에 얼마씩 호흡을 꾸준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호흡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불규칙하게 되냐?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호흡은 일단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긴장돼 있다. 여러분들 호흡도 멈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호흡을 잘 하다가 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 10톤의 산소를 받는다. 10톤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 받는다 그러면 호흡을 중간중간에 멈춘 사람은 산소의 호흡량이 줄겠죠. 그만큼 여러분들 사실은 타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잘 쉬는 것 같지만 잘 못 쉬는 거죠.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우리가 긴장하고 이러는 게 우리가 심리적인 것만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몸에도 타격이 듭니다. 자, 숨을 멈추면 어디가 멈추냐? 여러분 장 운동이 멈춥니다. 여러분 소화 안 되고 불편하고 변비하기 있는 설사 이런 사람들, 학생들 보면 되게 긴장 있는 사람들이 긴장하고 잘 움직여도 잘 나갈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보니까 이것저것 근데 자, 그렇지 않아도 움직여야 될 게 안 움직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긴장하고 하는 거. 자, 이제 그 문제들이고, 자, 숨도 잘 쉬어야 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된다. 자, 우리가 건강하려면 딱 2가지. 더 이상 없습니다. 딱 2가지 하면 되는데, 이거 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그리고 아마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게, 저 옆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가서. 이 안에 소위 말하는 오장이라는 게 옆에 있는 그림으로 이렇게
개념도입니다. 그림이 바뀌었죠. 그죠?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자, 개념도인데. 자, 이 5장은 사실 우리 책 안에 있는 거예요. 책 안에 있는 것들인데, 책 안에 있다고 보지 마시고, 사실 이 안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뇌의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 틀림없습니다. 그냥 아니고. 자, 마음이라는 데서,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라고 하는 데서, 다시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고. 신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 몸에 생명 에너지를 모아줍니다. 자, 그리고 그 생명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 몸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까를 판단하는 거죠. 자, 우리 몸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이 생명 에너지를 합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가 어디냐? 예, 가장 건강한 상태이긴 한데 이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 게 자, 이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됩니다. 자,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예,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요. 심리적으로 안정. 자,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있지 않으면 예, 여러분들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심리적으로 안정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취직을 해야 되는 사람은 취직을 해야 심리가 안정이 되겠죠. 그죠? 예. 대학의 재수생, 삼수생들 어때요? 대학을 가야 안정이 되죠. 예. 아니면 대학 갈 생각을 말든가. 아니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는 뭔가를 먹는 것을 한다 그래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예. 어떤 편안한 그 상황들이 오지 않으면 절대 건강하기가 힘든 구조예요. 왜? 우리는 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숙명 비슷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예. 자, 이 B라고 하는 건요. 예. 자, 5분의 1로 n분의 1로 나눠먹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 B라는 건 이 바탕에 깔려있는 판, 예, 이 전체가 사실은 B라고 봅니다. 그리고 B는 뭐 하냐? 우리가 정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돼요. 절대 우리 안에서 합성을 못하는 구조입니다. 예,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야 되죠. 어떤 형태로? 예, 음식이라는 형태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그 음식이라는 물질을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만들기 위한 다 구조들이에요. 입에서부터 이빨 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대장 저기까지 밑에까지 다 그 조직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붙어있는 것들도 다 거기에 대한 보조적인 장르입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서 이 먹는다는 행위에 관여하는 장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많은 우리가 부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한다는 그 기저에도 잘 살펴보면 어떤 녹는다는 행위에 관계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이 있는데요. 자, 중환자실에서 이쪽으로 가면 영안실이고 이쪽으로 가면 일반 병동이에요. 그걸 가르는 기준이 뭐냐? 중환자가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 자, 밥을 먹고 안 먹는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어떤 생명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예. 자, 밥을 안 먹고 식욕도 없고 소화도 못할 정도면 사실은 아프지도 않고 별 문제는 없지만 영안실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예. 아파서 죽는다 그러고 예, 뭐 한다 그래도 예, 끼니 때마다 밥 먹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이쪽으로 같이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식사량이 점점 줄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거의 이제 식사를 못 하시는 상황까지 그 상황이 가야
먹는다는 행위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먹잖아요, 우리, 그죠? 예. 기분 내키면 먹고, 맛있어 보이면 먹고, 예. 기분 나빠서 먹고, 기분 좋아서 먹고, 예.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중요성을 좀 덜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다른 병들, 예, 그 먹는다는 행위와 굉장히 많이 관련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자, 먹는다는 행위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먹는다는 행위, 예,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숨쉬는 행위, 예,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예, 나중에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 자,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건 우리가 정신활동을 하지 않는, 육체활동을 하지 않게 된 건 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냐? 굉장히 오래된, 심지어 예전에 그 원시시대 사냥하던 그 시절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활동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효용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물론 앞으로 몇백 년 후의 세대는 머리가 좀 더 커지고 팔다리는 좀 더 작아지겠지만 아직은 우리 몸은 원시 시대에 사냥하던 그 시대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냐? 그 사냥하던 그 시절이 굉장히 오래였습니다. 한 몇만 년 최소한. 근데 우리가 정신활동을 하고 걷지 않게 된 거는 몇십 년 안 되죠. 저만 해도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걸어서 학교 다녔는데, 1시간씩. 나머지 버스 타고 다녔고, 아마 여러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차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집에. 저처럼.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틀리죠.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부모님들하고 다 틀리고. 사실상 운동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한다 그러지만, 그거 하지만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몸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힘이 좋으니까 운동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운동하지 않은 건 점점점 나타나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자, 운동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척추가 휘어요. 척추가 휘는 사람도 많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쉴 거고, 여러분들 어느 나이 때 되면 허리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될 거고, 한 번 수술하면 계속 해야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대다수가 아마 죽을 때쯤 되면 척추에 피를 몇 개씩 박을 쓰는, 아마 그게 트렌드가 되어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운동합니다. 왜? 자,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체중이 한 70kg, 80kg 남자 같은 거, 여자 같은 경우는 50에 60대인데 사람가만히 10kg짜리 들려오려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체중을 그 뼈 한 줄기가 유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뼈 하나가 유지하고 다니려면 뼈 하나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보조장치들이 완전하게 갖춰져야죠. 그 보조장치들이라는 게 뭐냐? 근육입니다. 뒤에. 여러분 목 뒤에서부터 발꿈치 뒤에까지 이어져 있는 그 많은 근육들이 유기적으로 보완해주지 않으면 그 뼈는 절대로 여러분들 예쁜 S라인을 만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점점 굵어지는 거예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한절기 때 되면, 자, 우리는 모르는 스트레스 우리 몸이 받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한절기 때 특히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아니겠지만 좀 나이 들면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는 과로하지 않도록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밤낮이에요. 밤에 생활하고 낮에 자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 있고 요즘같이 다변화한 세대 많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은 거기서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특히 이제 간호사 하신 분들, 야간 작업하시는 분들이 물론 낮에 충분히 자는데도 결국은 오래 하면 나중에 병 생겨서 더 이상 못하게 되는 상황이 대충 한 2, 3년 정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거 뭐 증명된 이야기는 아니고, 예, 이제 여기 옛날부터 쭉 해내온 이야기인데, 자, 우리 몸이 그 소위 말하는 생명 에너지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자, 우리가 생각하고 밥 먹고 활동하고, 자, 그 모든 과정이 끝나면 거기서 어떤 생명 에너지라는 게 이제 합성이 돼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합성하는 시간대가 있는데, 그 시간대가 딱 이 시간대, 9시부터 3시까지. 저 때는 자야 되고요. 저때 자기 싫다 그러면 최소한 그 중간에 걸려 11시, 1시까지. 여러분들 제일 재밌어 보시면은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괜찮아. 예.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요. 저 시간에 안 자는 아이들은 절대 키 안 큽니다. 우리가 성장 클리닉 하면요. 예. 의사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시간에 재우게 만들어요. 예. 그러면 아이들 키 큽니다. 자,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예, 의외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적응이 간다는 거. 예. 자, 그리고 제 주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11시부터 1시까지 맨날 잠만 자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 다 재밌게 놀고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나는 제 생각은 우리가 저 시간에 재밌게 놀려면 예, 평소에 좀 건강해야 되지 않냐. 그죠? 자, 그런 내용을 한 거고, 자, 조금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이 생명 에너지라는 게 만들어지면, 예, 뭔지는 잘 몰라요, 아직. 예, 만들어지면, 예, 어디에 모아놔야 되느냐, 우리 몸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모아놔야 되느냐. 가장 안전한 곳이 예, 우리 몸에서는 대략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디냐? 배꼽 아래 예, 생식기 위에 있는 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랫배 힘줘라 그러면은 힘 딱 들어가는 부분이 그렇고 예. 그리고 자 우리가 인간이 한 몇백만 년 전부터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왜 살이 찌느냐? 자, 인간은요, 굉장히 오랜 동안, 예, 배부르게 먹어본 기억이 없는, 예, 동물이에요. 그래서, 최근 요 몇십 년 굉장히 배부르게 먹죠. 그러니까, 먹은 것을 절대로 내놓은 법이 없고, 어딘가에 잘 모아놓습니다. 어디에 모아놓느냐? 제일 안전한 데부터 모아놓게 되죠. 자, 그게 사실 여기입니다. 여러분, 아랫배가, 똥배가 나왔다고 하는 그 부분이, 사실상은 여러분들이 잉여에 대한 영향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점점 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죠? 예. 그럼 배가 나오면 우리 몸은 여기 또 지방 무게도 상당합니다. 예, 나오면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엉덩이가 튀어나오죠. 그죠? 예, 엉덩이가 튀어나오니까 그걸 받치기 위해서 또 다리가 복스러운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시작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실제로 여기를 열어봐도 뭐 거기에 우리가 생명 에너지가 모아 있고 이러진 않아요. 아니 개념적인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 에너지는 뭘 하느냐? 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개체를 유지하는 본능이 있고, 하나는 내 종족을 보존해야 하는 본능이 있죠. 이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다시 돌아서 처음에 이제 사이클을 수행을 하고 원래 어떤 생명 활동, 그 다음에 일부 어떤 정액이나 난자 형태로 가공해서 예, 생식 활동에 쓰게 되는 그 두 가지 과정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저 위에 나와 있는 저런 산수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산수예요. 예, 동아시아에서는 예, 인간이 건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저 주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 섹스와 술 자체가 우리 몸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게 저 산수식에서 나옵니다. 왜냐, 종족을 보존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우리 개체를 유지하는데 그 에너지는 그만큼 줄어드니까 우리 몸이 어떤 저항력도 약해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정신도 좀 멍해지는 경향이 좀 강하다는 우리도 아마 그런 개념도 있고 자, 섹스는 그렇다 치고 술은 왜 그러냐 술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과소비시키는 주범이라는. 여러분 술 좋아하십니까? 술 마시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때려도 안 아프고, 그죠? 넘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죠. 기분도 좋아지고,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야, 근데 여러분, 소주 한 3잔 먹으면 그렇게 되는데, 보통. 그럼 그 소주 3잔, 몇백은 안 되는 그 소주 3잔에,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는 힘이 들어있을까? 들어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그 에너지,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만들고, 맞아도 안 아프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내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몸에서 어때요? 내가 내일 모레 앞으로 지속적으로 쓰기 위해서 모아놓은 에너지를 끌어다가 쓰는 겁니다. 그 술을 많이 마시고 나면 그 다음에 아침에 어때요? 그냥 에너지 결핍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일단 집중이 안 되고, 팔다리 힘이 없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조금만 해도 짜증나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그죠? 그런 증상들이 다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생명 에너지가 부족해서 나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이제 일시적으로 나타나니까 금방 이제 회복이 되고 그러지만 이게 이제 반복되고 그러면 점점점 악화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동아시아의 문화에서 이 주색에 대한 경계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동아시아에서 말하는 이 생활 규범, 모해랑 바른 자세 이런 것들은 다 저 생명 에너지를 보호하게끔 최소한 억제하는 쪽으로 만들어져 있는 규범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규약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다음에 어떤 질병의 치료도 저런 것을 결국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고. 자, 그런 다음 그림. 자, 기억할 필요는 없고, 왼쪽인 사람은 주자, 우리나라의 그 유교의 주작을 만든 주의라는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요약자입니다. 주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뭘 했냐면, 이 우리나라 그 동아시아 역사에서 이 주작이 그 우리 문화에 기여한 건 일종의 그런 면입니다. 물론 악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 있겠지만, 한 가지 말한다면, 그 불교에서 말하는 신의 영역에 있었던 어떤 마음을 다시 인간의 몸 안으로 가져왔다는 그런 의미가 좀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를 주재하는 사람은 어떤 부처나 어떤 뭐 신선이나 뭐 이런 절대자가 아니라 결국 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능했던 사람인데, 자, 그래서 다음 그림. 그리고 주장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우리 몸에 이 세상은 이기로 되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와 기, 이기론에 대한 이야기. 자, 이라는 건 뭐냐?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기란 뭐냐? 이 세상을 실제 돌아가게 하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현상들을 그 두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이라는 것도 결국 또 하나의 우주고 또 하나의 완벽한 어떤 개체일 텐데, 그럼 우리 몸 안에도 뭔가 이기의 이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이기의 이치를 이렇게 구분했죠. 어떻게 구분했냐? 그럼 우리 몸에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를 가능하게 하고 하는 그 생명의 근원 에너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양분하는 입장을 이제 갖게 되죠. 그 이전에 나와있던 내용들을 다시 이제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 그림 왜 그러느냐? 그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우리 아까 그림에서 이어져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명활동이라고 하는 우리 의식은 실제로 우리 몸에 영향하고 있는 에너지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크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큰 어떤 존재를 갖고 있다. 정말 그런 의식은 마찬가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을 반영한 그런. 그래서 이 불균형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몸은 영원히 건강해질 수 없다라고 해서, 자, 그럼 이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위에 있는 걸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이 그림에서 결국 이 5장에서 활동하는 이 의식의 활동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장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보고, 듣고, 생각, 말하고 하는 이런 감각기관들을 차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유학에서 말하는 명상, 수양, 이런 방법들이 나옵니다. 왜 명상을 해야 되느냐? 왜 수양을 해야 되느냐? 왜, 그 면벽을 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뭐 이런 게 옛날 사람의 이야기는 같지만, 사실 우리들한테도 대부분 많이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는 정신활동을 너무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죠? 육체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들이 그 힘 없고, 사실 별로 하는 일은 없지만, 공부도 옛날 고등학교 때처럼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많이 안 하지만 피곤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을 보고, 다양한 생각을 하고, 다양한 것을 접하기 때문에 그렇다. 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동안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는 뭐예요? 뭐든 보잖아요. 모든 사람 보거나, 아니면 뭘 보고, 요즘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요즘 이거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거 하고 있거나. 자, 여러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는 것 같은데, 우리 몸이 이미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는 이상 여기는 계속 돌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계속 생각이 듭니다. 한참 보고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짧게 생각하고 많이 활동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몸인데 너무 생각은 많이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습관 하나는 수시로 눈을 좀 감고 한 10초, 길게 한 1분 이렇게 여러분 노트북 스크린 세이브 하듯이 잠깐 눈을 감고 잠깐 생각하는 방법도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드는 아마 좋은 습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상하고 면벽하고 그러지 않겠지만, 그리고 지금 그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명상이라는 게 저런 겁니다. 명상하면 뭐합니까? 물론 자세도 중요하지만, 명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문이에요, 주문. 그럼 주문 자체가 뭘 의미하냐? 주문 자체가 그 안에 무슨 매력이나 힘이 있을까? 의미는 없죠. 뭐예요? 주문하는 동안에 사람은 생각을 모으게 되잖아요. 다른 걸 안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몸이 저절로 자기 자리 찾아가는 이 효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이라는 거.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런 내용. 다음에, 자, 이제 체질 지난 시간에 했던.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체질은 뭐냐. 자, 이런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태에서 좀 더 경향성이, 이렇게 나오느냐, 저렇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체질을 맞추고 한다. 다음. 자, 여러분 이제 아마 PPT 없을 텐데, 마지막 장입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뭘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의 사실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모습 자체입니다. 그게 우리 이 동아시아의 전통
동아시아 의학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어떤 전통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치료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 몸이 기계의 어떤 일부 부속품이 돼서 망가져서 이렇게 병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생활 전체의 어떤 불균형의 어떤 결과라는 게 동아시아의 어떤 전통적인 관념이기도 하고 서양의 전통적인 관념이기도 하고 요즘 현대의학에서 보여주는 소위 말하는 이 분석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서 예전에는 뭐 항생제 치료하고 수술하고 뭐 다 먹으면 나을 것 같았지만 지금 안 나아요. 예. 지금 서양에서도 미국의 주류 의학에서도 고민이 이겁니다. 예. 자, 좋은 약 있고 수술도 하고 있는데 왜 병이 안 납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동아시아 의학이라든지 구미의 어떤 전통의학 자체로 다시 한번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그 관념이 바로 이겁니다.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오래된 어떤 질병에 대한 개념들이에요.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활 자체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 자, 중요한 건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는 생명 에너지의 소모를 줄여야 된다. 자, 생명 에너지는 언제 소모가 많이 되느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소모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규칙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균형, 밸런스란 적당히 해야 된다. 적당히. 과하지 않게. 자, 그리고 이 생각. 자, 그런 의미에서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서 주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의 어떤 병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쭉 한번 봤었는데 다음 시간에 개별적으로 다시 해드릴 겁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근데 스트레스 줄인다고 줄여지나? 이게 줄여지는 것 같겠습니다.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 있을까?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 미안해. 자, 잘 보세요. 갑자기 틀렸어요. 우리 세미나 학생. 이게 뭔가의 퍼포먼스라는 거 알지만 한 맞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확 나빠지잖아요. 빛이 확 변하고 속에서 보여주고 기가 나오죠? 자,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 원하지 않건 세미나 학생 수업 열심히 듣고 대학이 잘 듣고 내가 나쁜 행위 하진 않을 거라고 알지만 그래서 한 대 맞으면 기분이 나쁜가요? 우리 몸은 그렇게 반화에끔 세팅이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스트레스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는 스트레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참아야지나? 안 되잖아요. 자, 그럼 뭐냐?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좀 먼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지면 조금씩 그에 대한 둔화가 돼요. 여러분 주변에 되게 예민한 학생들이 있어요. 거의 농담도 못 떠질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있죠. 왜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내가 친구들 바보 같은 자식다 그러면 바보라고 정말 바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종의 말하면은 내 어떤 존재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니까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농담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개개인마다 내가 왜 스트레스 받느냐, 언제 스트레스 생기느냐, 내 생명에 대한 어떤 위기, 내 생명의 장이 무너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내 몸은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때 생명 에너지가 급격하게 소모가 많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트레스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스트레스는 여러분들 쉽게 안 되고요. 이게 잘 될 수 없고 대신 제가 권하는 건 집중입니다. 집중. 여러분 보고 듣고 말하고 여러 가지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여러분 원하는 거에만 딱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활 자체를 패턴 자체를 또 좀 단순화시켜 보신다면 여러분 생각은 줄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되게 여러분 피곤하면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도 해야 될까 저것도 해야 될까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공부 안 되고 짜증나기 시작하고 피곤하기 시작하고 졸리기 시작하고 야 내가 이거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건데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러면은 감당하죠. 그런 생각 여러분들 생각을 모아야 됩니다. 이건 제가 시중에 나가서 우리 자기 개발하고 성공에 대한 책 보면 대부분 빠지지 않는 내용이 집중하라는 이야기. 여러분 집중하면 성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마디 더 붙이면 여러분 집중하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뭐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 생각을 모은 사람들이죠. 생각을 모으니까 우리 몸의 에너지 자체가 소모가 줄어요. 에너지 소모가 줄면 내 몸을 건강하게 리빌딩 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많아지잖아요. 당연히 몸이 좋아지죠. 병원에 가서도 안 되고 무슨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니 교회 가서 나왔다는 얘기가 어디서 그리고 교회 가서도 딴 생각하고 그죠? 이 생각 저 생각은 절대 그런 효과는 나올 수 없어요. 명상이 보여주는 힘, 교회의 기도가 보여주는 힘,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집중이 보여주는 힘, 다 그 힘은 같아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의 분산을 막아주죠. 왜? 우리는 생각을 하는 동물이고 생각에 의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가 움직이기 때문에. 자, 생각은 줄이시는 게 좋고 비근한 예로 그런 예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어디 하나 미쳐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먹지도 않고 잠도 잘 안 자요. 거기에만 미쳐있죠. 그런 사람들은 안 아파요 사실은. 안 먹는 거에 비하고 안 자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건강하죠. 왜? 생각이 꽂혀있으니까 뭐든지 그 생각만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 자체가 그쪽으로 오리엔테이드 되어 있으니까 아플 일이 없죠. 물론 이제 좋은 의미에서 돼야 됩니다. 게임하는데 미쳐있는 거는 곤란하죠. 자, 음식. 자, 음식도 밸런스 유지해야 되고 여러분 고루고루 먹어야 됩니다. 고루고루.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안 먹죠. 여러분 규칙적으로 안 먹는 이유는 여러분 생각대로 먹기 때문에 우리가 이 먹는다는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좀 더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 경계가 먹는다는 행위이고 여러분과 건강과 건강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고 있을 그 행위도 사실 먹는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먹었던 경과 따져보고 한번 앞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규칙적으로 먹고 뭘 먹어도 상관없어요. 언제 먹어도 상관없어요. 대신 규칙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당하게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먹는다는 것을 여러분의 의지나 생각에 의해서 바꾸시면 안 돼요. 자, 이게 굉장히 큰 여러분들의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굉장히 큰 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먹으려면요. 아까 표 이런 위로 하나 더 됐습니다. 우리가 먹는다는 행위를 할 때는 뭐가 관여하냐? 내가 일단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뭐요? 우리 몸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순간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본능적으로 판단하게 되지만 그리고 우리가 먹으려면 여러분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침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먹을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아무리 먹고 싶은 마음이 있고 먹을 수 있다 소화는 되다 하더라도 침이 안 나오는 원인. 이 침을 어디서 만드느냐? 여기서 만듭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먹는 것 같지만 우리 몸 전체가 관여하는 아주 위대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먹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자,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의 건강에 대한 개념을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자, 그 다음에 이제 먹는다는 거 알아서 잘 드시고 운동 하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운동 자체가 이 안에 물이 아니라 그 모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죠. 모래를 수북히 쌓아놨어요. 그러면 이 모래를 제대로 들어가려면 막 손으로 밀어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절로 모래의 높이는 낮아지죠. 그죠? 네. 계속 누르면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살살살살 때려주면 점점점 자기 자리를 저절로 찾아가요. 내가 손으로 밀어넣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죠? 예. 그럼 우리 몸이 여러분들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 하루 종일 글을 쓰고 있거나 PC를 보고 있거나 다리 한쪽을 꼬고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대칭으로 되어 있는 몸이 어느 순간에 틀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몸을 잡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탁탁탁 때려주면 되죠. 여러분 조깅 하세요. 예. 걷는 것도 좋습니다. 예, 조깅. 조깅의 원칙은 뭐냐? 달리기가 아니라 힘들지 않게 천천히 그리고 적당한 시간 뛰어주는 예. 그리고 어떤 운동 선수든 간에 러닝은 기본이라는 말이 있듯이 러닝하면요. 자, 이 척추가 제자리를 틀어져 있는 척추가 제자리를 찾아가죠. 척추에 붙어있는 근육들이 조금 생겨나죠. 거기는 인대들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자, 여기 목 뒤에 있는 이 근육들을 살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몸을 균형을 잡아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운동을 해도 상관없지만 러닝은 기본이다. 자, 이거 습관 들이면 먹는 거 말고 먹는 거에다가 이거 습관 들이면 여러분들 뭘 하든 뭘 어떻게 하든 다 건강하게 할 수 있다. 그럼 러닝을 할 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달리기를 해보면 오늘부터 러닝을 해야 되겠다. 달리고 나면 어때요? 몸이 아프죠? 막 쑤시고 왜 쑤시느냐? 자, 우리가 우리 근육을 쓰는데 평소에 움직이는데 팔꿈치는 잘 움직여요. 허리 잘 안 돼 있고 막 굳어 있고 어깨에 굳어 있을 거고 틀림없이 목도 좀 굳어 있을 겁니다. 무릎은 괜찮은데 발목 굳어 있을 거고 자, 그럼 굳어 있는 데는 힘을 안 쓰고 평소에 쓰는 데만 쓰게 되면 거기가 더 아픈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 몸이 풀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어때? 풀려있지 않은 데는 풀려있지 않은 데서 스트레스를 받고 풀려있는 데는 너무 많이 풀려있어서 거기서 힘을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기 전에 몸을 푸는 행위 요가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요가보다도 맨손 체조나 이런 거에서 평소에 몸이 잘 움직이고 잘 움직이게끔 자, 이렇게 몸을 미리 좀 만들어야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원래 워낙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여러분같이 운동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운동을 하기 전에 몸을 좀 푸는 행위 다리도 한번 찢어보시고 집에 가서 찢어지나 안 찢어지나 보시고 안 찢어지면 좀 더 찢은 다음에 좀 더 왼손 체조 한 다음에 조깅 같은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헬스는 사실은 이거는 미용 행위지 운동 행위는 아니고 운동은 안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그 말하는 격렬한 운동 자체도 사실은 저는 별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우리가 원시인 그 시절을 생각하면 자, 생각 조금 하고 그 생각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하나에 미쳐있는 애들이 뭐 하나만 생각하고 그런 행동만 하듯이 그런 사람들 건강이듯이 자, 그런 게 건강의 원리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의 라인에 되게 여러분들 사실은 생활 습관 자체를 좀 다시 바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기도 할 뿐더러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제가 추가하는 내용이 저 공동체, 사회인들이에요. 사회를 구성해야 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사람들을 가지고 실험한 건 아닌데, 벌이라든지 개미를 가지고 실험하는 거죠. 자, 대열에서 낙오된 개미들, 대열에서 조직에서 도태된 개미나 도태된 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벌이나 개미들의 목소리에서 자기 분해 효소가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죽음을 촉진하는 뭔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떨어지는 자체가 뭔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게끔 아예 이 지구에서 없애는 그런 뭔가의 자연적인 현상이 생기는 거죠. 저는 사람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외로움을 느낀다거나 우울함을 느낀다거나 그런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독반응 자체고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몸이라는 건 누군가 같이 했을 때, 뭔가를 같이 했을 때 더 생기는 시너지 효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로토닌이라는 것도 저런 뭔가의 공동체에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내가 혼자 하는 게 편하지 뭐 부족한 것들하고 같이 다녀서 뭐하냐 싶겠지만 그런 정도의 공동체를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야 될 공동체는 좀 더 차원이 높은 겁니다. 경희대에서는 휴마니타스 카리지 공동체 목표도 우리가 좀 차원 높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을 우리 학생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뭘 하든 간에 서로 윈윈하는 것을 배우는 이런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개인과 개인대의 이런 사회로 간다면 이 사회가 좀 위태로워진다는 생각인데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부 혼자 해보신 적 있으시죠? 혼자 하면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지만 힘이 더 많이 들고 성적은 더 안 나오고 맨날 놀러 다니는 것도 그렇지만 같이 하는 애들이 성적이 잘 나와요. 재밌게. 자, 그렇게 재밌게 같이 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제가 그걸 배워야 된다는 게 아니라 건강해지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나라는 존재를 포지셔닝 해가는 이 자체 또 물론 배워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어떤 우리 몸의 건강 장애이득은 너무나도 많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오늘 설명은 길게 했지만 핵심은 간단하죠. 너무 간단합니다.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왜?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조건 생활들을 패턴화 시키는 거예요. 지겨울 정도. 그 다음에 밸런스, 적절히 해야 돼요. 조절, 적당하게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자, 그런 게 어디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움직이는 이 전반적인 것에서 다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는 게 아마 기말고사 문제가 될 것 같고, 자, 리포트 하나 더 내드린다고 이야기 안 했죠? 하나 더 내드립니다. 자, 이것도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 안 해도 제가 출석만 문제 없으면 B는 보장합니다. A 이상을 받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하셔야 될 거고. 자,